라인 밸런싱, 왜 맞지 않는가? 라인은 쉴 새 없이 풀가동되고 있는데 손실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인을 자세히 보니 어떤 공정 앞에는 작업물이 쌓이고 어떤 공정 작업자는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루 생산 목표를 맞춰야 하는데 특정 공정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까? 업계 45년 경력자가 직접 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라인 밸런싱이 무너진 상태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라인이 왜 밸런스를 잃는지, 밸런스를 맞추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실행하는지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최적화 175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봉제 공장 생산 현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산업공학 IE 업무를 20부작으로 정리한 시리즈 중 8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라인 밸런싱, 즉 편성 효율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맞추는가에 대해 현장 기반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인 밸런싱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문제와 손실. 2. 라인 밸런싱 개선 전 선제 조치. 3. 밸런싱 맞추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4. 밸런싱 개선 후 효과. 5. 밸런싱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라인 밸런싱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문제와 손실. 봉제 라인에서 라인 밸런싱은 각 공정의 작업 시간, 즉 SMV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 작업자가 거의 같은 속도로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공정으로 원활하게 넘겨주는 흐름이 유지될 때 우리는 라인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봉제 공장에서는 이 밸런스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상태가 지속될수록 손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누적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병목 공정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입니다. 라인 내에서 가장 느린 공정, 예를 들어 칼라 붙임 공정의 SMV가 0.85분인데 앞뒤 공정의 SMV가 0.45분 수준이라면 그 공정이 전체 라인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빠른 공정의 작업자들은 기다리거나 작업물을 쌓아두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하루 캐파의 20 내지 30%가 손실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목표 생산량이 500피스인 라인에서 병목으로 인해 실제 생산이 380피스에 머문다면 하루 손실은 120피스입니다. CM 단가를 1달러로 가정하면 하루 120달러, 25일 기준으로 3,000달러의 CM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숫자는 라인 하나 기준입니다. 공장에 10개 라인이 있다면 월 3만 달러의 손실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작업자 불균형으로 인한 피로 집중입니다. 병목 공정의 작업자는 쉴 틈 없이 작업하는 반면 그 앞뒤 공정의 작업자들은 비정기적으로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는 병목 작업자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피로는 불량률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불량 한 장을 수선하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원래 공정 SMV의 2 내지 3배 이상입니다. 즉 불량이 늘면 실질 캐파는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WIP 누적으로 인한 공정 가시성 저하입니다. WIP가 쌓이면 라인 안에서 어느 공정이 실제로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관리자는 WIP 더미를 보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특정 공정이 병목을 만들고 있고 그 앞단이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납기 리스크입니다. 라인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패스트 리액트나 역산 스케줄링으로 설정한 1일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목표 미달이 누적되면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바이어 클레임이나 에어 운송 추가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에어 운송 비용은 해상 운송의 5 내지 8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단 한 번의 납기 지연이 해당 오더의 수익을 전부 잠식할 수 있습니다. 2. 라인 밸런싱 개선 전 선제 조치. 라인 밸런싱을 맞추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제 조치 없이 밸런싱 작업을 시도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라인을 구성하게 되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됩니다. 첫 번째 선제 조치는 공정 분석표 작성 및 SMV 확정입니다. 라인을 구성하기 전 해당 스타일의 전체 공정을 분해하여 각 공정별 SMV를 GSD 또는 현장 실측 사이클 타임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이 SMV 값이 부정확하면 이후의 모든 밸런싱 계산이 의미를 잃습니다. 특히 새로운 스타일 투입 시 유사 스타일의 SMV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관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제 조치는 작업자별 숙련도 파악입니다. 같은 공정이라도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실제 작업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인 밸런싱에서 사용하는 SMV는 정상 속도 100% 효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라인에 투입 예정인 작업자들의 개인별 효율 등급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정에 배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숙련 작업자를 단순 공정에 배치하거나 미숙련 작업자를 고난도 공정에 배치하면 밸런싱 계산이 맞아도 현장에서는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선제 조치는 설비 상태 점검입니다. 개봉기의 스티치 상태, 실장력, 노루발 상태 등을 SOP 기반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구성하면 해당 공정에서 예기치 않은 속도 저하나 불량이 발생하고 이것이 밸런싱을 다시 무너뜨립니다.
특히 3분 공정이나 플라켓 공정처럼 정밀도가 필요한 공정은 설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선제 조치는 초두 공정 SOP 확인입니다. 라인의 첫 번째 공정, 초두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이후 공정으로 작업물이 원활히 공급됩니다. 초두 공정에서 투입 소재의 불량이나 준비 부족이 있으면 아무리 밸런싱이 잘 되어 있어도 라인 전체가 흔들립니다. 3. 라인 밸런싱 맞추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선제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실제 라인 밸런싱 작업에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피치 다이어그램 작성. 전체 공정별 SMV를 수직막대로 표현한 피치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각 공정의 작업 시간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공정이 높고 어느 공정이 낮은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치 다이어그램의 수평선, 피치 타임은 라인의 목표 텍트 타임을 의미합니다. 텍트 타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하루 목표 생산량이 500피스이고 하루 가동 시간이 480분이라면 텍트 타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0.96분입니다. 즉, 각 공정이 0.96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라인이 목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피치 다이어그램에서 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른 공정이 바로 병목 후보입니다. 2. 병목 공정 식별. 피치 다이어그램에서 텍트 타임, 선을 초과하는 공정을 모두 표시합니다. 이 중 가장 SMV가 높은 공정이 1순위 병목입니다. 단, SMV가 높은 공정만 병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간 연결 흐름에서 앞 공정의 산출물이 다음 공정의 투입물이 되는 구조상 앞 공정의 지연이 연쇄 지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목 식별 시 공정 순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공정 분할 또는 병합. 원목 공정의 SMV를 텍트 타임 이하로 낮추기 위해 공정을 분할, 스플릿합니다. 예를 들어 칼라 붙인 공정의 SMV가 1.2분이고 텍트 타임이 0.96분이라면 이 공정을 두 개의 세부 동작으로 나누어 각각 0.6분씩 두 작업자가 병렬로 담당하게 합니다. 반대로 SMV가 지나치게 짧은 공정들은 하나로 병합하여 작업자 수를 최적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수와 총 SMV의 균형이 맞아야 편성 효율이 올라갑니다. 편성 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SMV 합계가 18분, 작업자 20명, 텍트 타임 1분이라면 편성 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90%입니다. 일반적으로 봉제 공장에서 편성률 85%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 90% 이상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4. 작업자 재배치. 공정 분할 및 병합 후 작업자를 각 공정에 재배치합니다. 이때 앞서 확인한 작업자별 숙련도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고난도 공정 예를 들어 3봉 공정, 합복 공정, 플라켓 공정에는 숙련 작업자를 배치하고 단순 반복 공정에는 신규 작업자나 숙련도가 낮은 작업자를 배치합니다. 이 매칭이 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밸런싱이 유지됩니다. 5. 시범 운영 및 조정. 재배치 후 바로 풀스피드로 라인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초반 30분에서 1시간은 시범 운영으로 각 공정의 실제 작업 속도와 WIP 흐름을 관찰합니다. 이 시범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합니다. 특히 합복 공정이나 초두 공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개입합니다. 6. 피치 다이어그램 제작성 및 비교. 시범 운영 후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치 다이어그램을 제작성합니다. 개선 전과 개선 후의 피치 다이어그램을 나란히 비교하면 밸런싱 개선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비교 자료는 관리자와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도 유효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4. 밸런싱 개선 후 효과. 라인 밸런싱이 제대로 맞춰지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뚜렷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 가능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1일 생산량 증가입니다. 병목이 해소되고 각 공정이 텍트 타임 내에 작업을 완료하면 라인 전체의 아웃풋이 증가합니다. 앞서 예시한 500피스 목표 라인에서 380피스를 생산하던 상황이 밸런싱 개선 후 480에서 500피스로 회복됩니다. 하루 100피스 증가는 한 달 기준 2,500피스이며 CM 단가 2달러 기준으로 월 2,500달러의 추가 수익이 됩니다. 두 번째 효과는 불량률 감소입니다. 병목 공정에 집중되던 작업 부하가 분산되면서 해당 작업자의 피로가 줄고 작업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실제 현장 데이터에서 라인 밸런싱 개선 후 불량률이 평균 1.5 내지 2.5%포인트 감소하는 경우가 관찰됩니다. 불량률 1% 감소는 생산량 500피스 기준으로 하루 5피스의 수선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WIP 감소와 공정 가시성 향상입니다. 밸런스가 맞춰지면 각 공정 간 WIP가 최소화됩니다. WIP가 줄어들면 라인 안에서 현재 어느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지 즉각 확인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현장을 한눈에 파악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이상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번째 효과는 납기 안정성 향상입니다. 1일 생산 목표 달성률이 올라가면 패스트 리액트나 역산 스케줄링으로 설정한 납기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에어 운송 추가 비용, 바이어 클레임, 차기 오더 취소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 편성 효율 수치의 경영 활용입니다. 편성 효율 데이터는 단순히 현장 지표가 아닙니다.
CM 원가 산출 시 예를 들어 편성 효율 85%와 90%의 차이는 CM 단가 협상에서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효율이 높은 라인은 같은 CM 단가에서 더 높은 수익을 냅니다. 5. 밸런싱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라인 밸런싱은 한 번 맞추면 끝이 아닙니다. 스타일이 바뀌고 작업자가 교체되고 설비 상태가 변하면서 밸런스는 지속적으로 흔들립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매일 오전 라인 투입 전 전체 공정별 작업자 배치가 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 작업자의 숙련도와 해당 공정의 SMV를 고려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2. 매일 오전 라인 가동 후 희시간 이내에 각 공정의 실제 생산 수량과 목표 수량을 비교합니다. 목표 대비 80% 미만인 공정이 있다면 즉시 원인을 확인합니다. 작업자 문제인지 설비 문제인지 소재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피치 다이어그램은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새로 작성합니다. 유사 스타일이라도 세부 공정 구성이 달라지면 SMV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스타일의 피치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4. WIP 수준을 매일 오후 확인합니다. 특정 공정 앞에 WIP가 평소 대비 2배 이상 쌓여 있다면 그 공정이 새로운 병목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 작업자 개인별 시간당 생산 수량을 주 1회 이상 측정하여 기준 SMV 대비 현재 효율을 점검합니다. 개인 효율이 기준 대비 15% 이상 낮아진 작업자가 있다면 원인을 파악합니다. 컨디션 문제, 공정 난이도 초과, 설비 이상 중 어느 요인인지 확인합니다. 6. 신규 스타일 투입 전 파일럿 러 생산을 최소 50에서 100피스 이상 실시하여 실제 SMV와 계획 SMV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차이가 10% 이상이면 밸런싱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7. 병목 공정으로 반복 지정되는 공정이 있다면 해당 공정의 SOEP를 재검토합니다. 동작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동작이 있는지 GSD 기반으로 공정을 재설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8. 합복이나 삼봉처럼 설비 의존도가 높은 공정은 주 1회 이상 설비 상태를 SOP 기반으로 점검합니다. 설비 이상으로 인한 속도 저한, 밸런싱 수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9. 편성효율을 월 단위로 집계하여 트렌드를 관리합니다. 월별 편성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작업자 숙련도 저하, 스타일 복잡도 증가 또는 라인 구성 방식의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6. 핵심 Q&A 5가지.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편성 효율 목표를 몇 %로 설정하는지요? 동제 공장의 편성 효율 목표는 일반적으로 85에서 90%를 기준으로 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자 숙련도 편차, 공정 간 이동 시간, 설비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로는 88 내지 90%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 관리의 핵심입니다. 스타일 복잡도에 따라 목표치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작업자 수가 부족할 때 라인 밸런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요? 작업자 수가 계획보다 부족한 상황에서는 2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정을 병합하여 작업자 1명이 두 공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라인을 재구성합니다. 이 경우 병합 대상 공정의 합산 SMV가 택트 타임의 1.2배 이내가 되도록 설계해야 작업자가 과부하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목표를 현실에 맞게 낮추고 납기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량 증가와 작업자 피로 누적을 예방합니다. 무리하게 목표를 유지하면 품질과 효율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목 공정을 분할할 때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 항상 효과가 있는지요?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 효과를 내려면 해당 공정이 실제로 분할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공정을 2개의 독립된 세부 작업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세부 작업의 SMV가 택트 타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정의 특성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예를 들어 연속 봉제 동작이 반드시 1명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 추가 투입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작업 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전 GSD 분석을 통해 동작 단위로 공정을 분해하여 분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 라인 밸런싱과 SMV 감소는 어떻게 다른지요? 2가지는 목적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SMV 감소는 각 공정의 작업 동작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함으로써 개별 공정의 SMV 자체를 줄이는 작업입니다. 반면 라인 밸런싱은 이미 설정된 각 공정의 SMV를 전제로 공정 간의 작업 시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상적인 순서는 SMV 감소 작업을 먼저 진행하여 각 공정의 SMV를 최적화한 후 그 SMV를 기반으로 라인 밸런싱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기준값이 변하기 때문에 밸런싱 계획이 계속 바뀌어 혼란이 생깁니다. 5번째, 편성 효율이 높은데도 생산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있습니다.
편성 효율은 계획된 SMV와 작업자 수, 택트 타임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계획 데이터가 현실과 다를 경우 효율 수치는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SMV가 실제보다 낮게 설정된 경우입니다. 둘째, 라인 가동 중 비가동 시간, 기계 고장, 실교체, 작업물 대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작업자 개인 효율이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편성 효율 지표와 함께 실제 가동률과 개인 생산 실적을 병행 관리해야 이런 괴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라인 밸런싱이 무너지면 병목 공정 하나가 라인 전체의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이 손실은 매일 조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누적됩니다. 하루 100피스 손실이 한 달이면 2,500피스. 이것이 납기 지연으로 이어지면 에어 운송 비용과 바이어 리스크까지 더해집니다. 밸런싱을 맞추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SMV 확정, 작업자 숙련도 파, 설비 점검, 피치 다이어그램 작성, 병목 식별, 공정 분할과 병합, 작업자 재배치, 시범 운영. 그리고 라인 밸런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작업자가 교체될 때마다, 설비 상태가 변할 때마다 다시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체크리스트 9가지를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9편에서는 비생산 시간 감소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생산성 관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